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밤사이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9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도는 두통과 미열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도민 A씨가 어제 오후 제주에 90번째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해외 입국자나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방역당국은 A씨의 동선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경남 진주 이통장단에게 감염된 76번 확진자의 접촉자 B씨도 어제 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무증상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주 이통장단과 관련한 제주 지역 확진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가 제한되면서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었는데요. 제주도가 복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추가 감염 우려가 높은 장소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성동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를 다녀간 뒤 집단 감염된 경남 진주 이통장단. 연수가 목적이었지만 관광지와 마사지숍, 유흥주점 등 18곳을 넘게 방문했고 N차 감염으로 도민 7명이 확진돼 공분을 샀습니다. 당시 제주도가 공개한 동선은 야외 관광지 단 3곳. 대부분 동선에서 방역 조치가 끝났다며 접촉자 파악이 안 된 곳만 공개한 겁니다. 제한된 동선 공개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선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이어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관광지에서 살고 있으니까 걱정한답시고 공개 안 하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지나갔던 곳은 얘기해주면 안 되는가 싶어서 그냥 방역만 완료했다고 얘기만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아쉽죠. 이 같은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가 공개 범위를 넓힌 지침을 내놨습니다. 2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목욕탕이나 사우나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추가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은 접촉자를 모두 파악하더라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또 유흥업소나 게임 등 사행업종도 공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가 어느 확진자의 동선인지는 밝히지 않고 성별과 연령 등 개인정보도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록 형태로 하는 것은 그거는 중대본의 강력한 지침이니까요. 그 대신 목록 형태 외에 혹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확진자별 동선과 방문 장소, 시간대 등 역학조사와 방역조치 결과를 공개하고 있어 제주도의 새 동선 공개 지침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동 경로를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많으셨고요. 규정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조금 절충을 해서 지금의 형태로 중간에 조금 변경을 해서 제주도는 새 지침에 따라 공개한 동선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공개한 뒤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제주 시내버스 4개 노선 7대를 탑승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부터 탐나장애인 복지관에서 함덕리 구간 201번 버스와 같은 날 오후 4시 47분부터 함덕리에서 탐나장애인 복지관까지 201번 버스 등 나흘 동안 4개 노선 7대 시내버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탑승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시간대 탑승객을 대상으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가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파괴 논란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던 제주 동물 테마파크 개발 사업이 이번에는 사업자의 내부 사정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에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던 대명 소노그룹이 손을 떼면서 사업 추진 방향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대명 소노그룹은 지난달 2일 제주도와 동물 테마파크 찬성과 반대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는 대명그룹 회장의 장녀인 서경선 대표가
개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일 뿐 그룹과는 무관하며 처음부터 반대해 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서경선 대표가 대명그룹과 맺은 약정을 위반했다며 그동안 빌려준 400억 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 870억 원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인허가 받고 착공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대 주민이 나타나면서 지금 2년이 지나도 착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11월 달에요. 서경선 대표이사님은 그룹 내부에 사업을 접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 테마파크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 한편 대명그룹이 공문을 보낸 10여일 뒤 원희룡 지사는 지역 주민과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발에 반대해온 주민들은 원 지사가 승인을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와 자체 자금 조달의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의 변경 승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지난 9월 동물 테마파크를 찬성하는 이장이 자진 사퇴했던 선을 1위 마을회는 오는 17일 새로운 이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장 선거에는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이 한 명씩 출마해 치열한 득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명그룹이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가운데 새로운 이장 선거가 열리면서 선거 결과가 앞으로 사업 추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촉진 범도민연대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참여하지 않는 도민 여론조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가 법적 효력이 없는 여론조사를 독단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며 중단을 촉구했고 이 과정에서 제2공항 반대단체 회원 등과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집회 참석 인원이 거리두기 제한 인원 100명을 넘어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기존 한라산 국립공원에 중산간과 해양도립공원을 포함시켜 국립공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요청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지만 임업인들의 반발로 시작도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산림사업을 말하는 정책 처리하라!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청회장 앞 임업인들이 공원 확대 지정에 반대하며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공청회를 주관한 환경부의 담당 직원들과 2시간 넘게 벌어진 실랑이 결국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2차례 진행될 예정이던 공청회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제주도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처음 요청한 건 지난 2017년. 당초 기존 한라산 국립공원에 중산간 일대와 추자도, 우도 해양공원까지 포함해 610제곱킬로미터를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등을 호소하며 크게 반발하자 지정 계획 면적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갈등이 큰 지역들, 우도라든지 추자도라든지 그리고 중산간 면적에 대한 어떤 축소라든지 이런 의견들을 내주셨고 저희가 제주도와 협의해서 면적을 일부 조정해서 지금은 303제곱킬로미터라는 면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일부 면적 축소에도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발해온 임업인들입니다. 한라산 중산간 일대 44.5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해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되면 표고버섯 재배와 같은 임업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때 제주 표고버섯이 80% 이상을 전국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 1%도 되나마나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주 국립공원이 확대된다면 지금 1%도 안 될 가능성은 없고. 환경부와 제주도는 버섯 재배의 경우 협약을 통해 국립공원 안에서도 가능하다며 임업인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내년 1월 예정했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등 향후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한라산 성판악 휴게소 일대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한 516 도로 환승 주차장이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환승 주차장은 제주 국제대 인근 14,000제곱미터에 예산 17억 원을 들여 조성돼 차량 199대를 세울 수 있으며 무료로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환승 주차장 운영과 함께 내년 1월부터는 성판악 탐방로 입구 1km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도로 양쪽에는 주정차를 막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긴 다리로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전남 신안의 천사대교에 자전거와 도보 통행 시설이 설치됩니다. 기존 교각에 이른바 날개를 달아주는 사업인데 국내에서 첫 시도입니다. 목포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아패도와 암태도 등 중부권 4개 섬을 연결하는 천사대교입니다. 교량 길이만 7.22km로 국내에서 네 번째로 길고 세계 최초로 해협을 횡단하는 다경간 현수교입니다. 교량을 건너면서 보이는 다도해의 풍경도 만점이지만 지금은 도보와 자전거 통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꾸준히 도보와 자전거 통행 시설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천사대교 날개 달아주기 사업에 검토 용역비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금년 2021년에는 그에 대한 용역, 그 결과가 나오면 2022년부터 설계비가 반영되고 본격적인 공사는 2023년부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사대교 개통으로 병목 현상이 심해진 신안군 아패읍 학교리에서 송곡리 확장 포장 공사도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기존 2차로 6km 가운데 2km는 11.5m로 넓혀지고 4km는 가변 3차로로 확장되며 구분 도로도 완만하게 선형이 개선됩니다. 올해 5월 발주가 돼서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 5월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신안군 천사대교는 지난해 4월 개통된 뒤 지난달까지 차량 490여만 대가 이용하는 등 전남 서남권 관광의 랜드마크로 부상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제주시 아침 기온이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 예상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산지에는 영하의 기온이 보이면서 이미 내린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는데요.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해 쾌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서부와 남부가 6도, 북부가 5도, 동부가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4도, 북부는 12도, 서부와 동부가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요. 현재 기온 대체로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요. 오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눈 소식이 있겠고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매서운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 가금 생산물 반입이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경기도 여주의 산란계 농가에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어제 수도권 전 지역의 가금 생산물 반입을 금지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충북 지역 생산물도 반입 금지합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확인된 전북을 시작으로 경북과 전남, 수도권과 충북 지역까지 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습니다. 서귀포 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 건설국을 통합하는 제주도 조직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와 의회가 광역화 명분으로 쓰레기는 한라산 남쪽에 매립하면서 환경행정에서는 서귀포를 철저히 홀대했다며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 건설국 존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친환경 농업협회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친환경 농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친환경 농가들이 판매처를 잃었다며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 탐나는 전 발행으로 일부 시중에서 제주사랑 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탐나는 전 발행과 함께 제주도 상인연합회가 발행하는 제주사랑 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은 내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통시장 등에서는 제주사랑 상품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해 수취를 거부하거나 추가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용 기한 등에 대해 자세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